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입니다. 182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부동산계 큰손인 여자분 사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뭔고 하니 첫 번째는 군비쟁제 있죠? 군비쟁제. 군비쟁제가 뭐죠? 바로 재물 하나를 놓고 여러 사람이 다투는 형국. 재물을 서로 가지려고 쟁탈하는 거죠. 자, 아주 재물운이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군비쟁제를 볼 때 사주 속에 형식적으로는 군비쟁제가 되어 있지만은 군비쟁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쟁제가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재물운을 제대로 통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군비쟁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 본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재물운이 있죠. 재물운을 볼 때 꼭 재성으로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현대에서는 재성이 아니라 식상이 있죠. 식상의 동태도 잘 봐야 됩니다. 재물운을 볼 때. 재물운이 없다 하더라도 식상이 빵빵하면은 요즘은 큰 재물을 볼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재물운을 볼 때 재성만 고집하지 말고 식상이 나한테 유리하고 그리고 유리하면서도 빵빵한지 힘이 없는지를 잘 봐서 식상이 재물로도 본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계 큰손인 여자분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이렇게 군비쟁제가 된 것 같지만 안 돼 있고 재물운을 식상으로 보는 경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보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경술년, 을유월, 신해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경술년생시면 1970년생이시죠. 2022년 올해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53시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본인 사주가 다른 데서 상담했는데 군비쟁제 사주라 재물운이 너무 없고 심지어는 거지팔자라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사주를 보고 아닙니다. 재물빨이 상당히 빵빵한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부동산계의 큰손인 사주팔자가 되고요. 자, 어떻게 해서 군비쟁제라고 했는지 또 어떻게 재물운이 좋아지는지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영간의 경금 큰 쇠, 월지의 유금 작은 쇠, 시간의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에 술토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 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경금 큰 쇠, 그 다음에 유금, 신금 작은 쇠, 술토 큰 흙까지 나와 있는 거는요. 이러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에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거역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물,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일지의 해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을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술토 지장간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을목, 묘목, 작은 나무와 해수, 큰물 뿐이네요. 내 편의 세력은 경금, 요금, 신금, 술토까지 있다 보니까 사주가 강해진 사주팔자인데, 자, 이 사주에서 보면은 세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그죠? 토생금을 받은 세기운이. 그런데 이 세기운이 을목, 묘목을 갖다가 서로 차지하려는 구미쟁지의 사주가 많네요. 그죠? 작은 풀을 서로 큰 새, 작은 새들, 나하고 같은 오행들이 서로 차지하려는 형국, 이거를 군비쟁지라고 그러죠. 군비쟁지가 되면은 상당히 재물운이 떨어지는 사주팔자라 해서 딴 데서 상담할 때 군비쟁지의 사주라 재물운이 없고 심지어는 거짓팔자라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가 군비쟁지가 되는지부터 보자고요. 자, 월간에 있는 을목 있죠. 을목이 을신충을 당해서 또 유금이 금생수가 안 되죠. 작은 새가 큰 물을 생하려면 생이 안 되기 때문에 생을 못하고 나무를 극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을목은 이렇게 극을 해서 사망을 해야 될까요? 죽고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옆을 보니까 경금이 있네요. 경금에게 합을 청하네요. 경금 입장에 어차피 합을 받아줘도 쇠로 변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합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을목은 을경합금이 돼서 쇠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주의 쇠 기운의 기운이 상당히 더 커지죠. 나무는 결국 쇠로 변해서 나무가 아닌 것이 되고. 자, 그러면 시지에 있는 묘목은 어떤가요? 시지에 있는 묘목은 바로 한신이라고 그러죠. 쓸모없는 일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신. 자, 묘목이 하는 일은 불을 생하든가 흙을 극하든가 아니면 물을 빨아들이든가 셋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생할 불도 없고 극할 흙도 없고 이게 해수를 빨아들일 수 있나요? 해수한테 거의 수다부목이 돼가지고 거의 썩어가고 있죠. 그리고 신금에게 당하고 있고, 그러니 이 묘목은 한신이 돼버렸네요. 나무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 나무들이 하나는 을경합군으로 하고 하나는 한신이 돼서 나무고시를 못하다 보니까 이거는 군비쟁제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비쟁제가 안 이루어진 사주팔자가 됩니다. 군비쟁제가 되려면 재성도 좀 힘이 있어가지고 비겁들한테 제압을 당할 정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한신이 돼버리면 거의 힘이 없어가지고 나무로 봐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비쟁제가 사주가 안 되고 사주는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는 얘기죠. 을경합금을 해서.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된가요? 묘목이 없어진과 동시에 을경합금이 되면서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는 세 가지 오행으로 된 토, 금, 수, 삼삼격 사주가 되죠. 묘목이 잡티였는데 이게 한신이 됐다는 얘기죠. 쓸모없는 한신이 되다 보니까 삼삼격이 이루어졌네요. 토생금, 금생수 이 세 가지로 된. 근데 흙의 질이 좀 별로 안 좋죠. 술토지만 물기운에 또 세게 많이 뺏기고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용신은 토, 금, 수가 용신이 되고 운도 토금수를 받으면 좋은데 흙을 더 받으면 더 좋겠네요. 흙의 질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마른 흙을 좀 받는다든가 아니면 운에서 불을 받아도 괜찮겠네요. 불이 와서 하는 일은 화생토를 해주기 때문에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삼삼격을 더 이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희신은 불도 괜찮고 흙도 괜찮고 쇠도 괜찮고 물도 괜찮은데 특히 흙하고 불이 올 때가 더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삼격을 유지했고 이 사주팔자가 보면은 해수가 토생금 금생수로 인해서 강한 세기운을 해수로 시원하게 빼주고 있죠. 그러니 거의 해수가 이 강한 기운을 설을 해주고 있는 모습의 아름다운 식상이 됩니다. 식상이죠. 상관. 그러니 식상이 아주 힘이 있고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니까 설도 해주고 통관도 되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전형적으로 재물운을 재성이 아닌 거의 이 사주는 무죄사주나 마찬가지죠. 하나는 을경합금, 하나는 한신이 되기 때문에 무죄사주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식상을 재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에 식상이 해수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식상의 재물은 사주가 약해버리면은 이 식상이 부담이 되죠. 내 힘을 빼가니까. 그런데 사주가 강하면서 소화를 시켜주는 격이죠. 내 힘을 빼주니까 아주 그래서 식상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좋더라도 사주가 약해버리면 식상 재물운이 좋지 않다고 통변을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사주가 강하니까 식상이 아주 좋게 발달됐다는 것. 그래서 식상을 재물운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의식주도 아주 발전이 있고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이분이 이렇게 재물운이 좋고 의식주가 발달되다 보니까 하는 일도 의식주 중에 하나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입고 먹고 그 다음에 잠자는 것 바로 부동산을 했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일단 우리가 주택도 아파트 이런 것 다 자는 곳이죠. 주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잘 맞고 흙이 좀 힘이 약하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이란 거는 흙기운이죠. 그래서 이 약한 흙기운을 보강도 해주고 그러니까 의식주업인 부동산으로 상당히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현대는 특히 식상으로 재물을 보는 이유가 재주 하나만 있어도 큰 재물을 벌 수 있는 시대죠.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직업도 단순했고 할 수 있는 게 적었지만 현대에서는 워낙 직업도 다양하고 한 가지만 잘하면은 많은 재물을 벌 수 있는 시대라는 얘기죠. 아이디어 하나만 또 아니면은 그 노래를 잘한다든가 춤을 잘 춘다든가 아니면은 작곡을 잘한다든가 또 도자기를 전문다든가 이런 거 하나만 제대로 특수직을 갖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재물을 벌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식상 바로 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식상으로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군비쟁제 사주같이 보이지만 군비쟁제 사주가 아니고 재물운을 식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주에 흙기운이 좀 약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재물을 벌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부동산계 큰손인 여자분 사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